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노우의 마기라는 사람이 쓴 아리아드네의 목소리 읽고 있습니다. JYP나 혼비님은 뭐 이 정도면 재밌지 않냐라고 하는데 YG님은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억지 설정이고 그리고 설정이 조금 억지란 건 인정. 근데 풀어 나가는 솜씨는 괜찮지 않았습니까? 저는 별로. 아, 그러니까 진짜요? 그것도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설정을 위한 설정. 풀어 나가는 솜씨도 그저 그렇고 그 반전도 중간에 알아차려서 들켜갖고 재미가 없다. 네. 아니 심지어 작가한테 죽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죽어야 하는 아니 작가라고.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니까 근데 열정만 바쳤다고 하니까 그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취소하겠습니다. 너무 과하죠. 아니 그리고 사람이 거지 같은 책을 쓸 수도 있는 거지. 후진 책 쓰면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본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네네. 바친다고 해서 사람을 왜 이렇게 나쁘게 몰아가요? 아니 내가 그 얘기가 없었으면 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무서운 사람이 진짜. 아니 혹시 누가 YG를 욕할까봐 지금 아니, 청취자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니까 청취자님들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니까 제가 이 정도의 모든 것을 바쳤다면 그거 네. 죽어야 한다. 근데 열정만 바쳤다고 하니까 네. 아니 정확하게는 취소하겠습니다. 이 책의 결말에 제 모든 열정을 바쳤습니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열정만 바친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작품 못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아리아드네의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리아드네는 그 드론 제품 상품명이죠. 상품명. 네. 그러니까 솔직히 JYP는 또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게 왜 이 드론의 상품명이고 이 소설의 제목은 왜 아리아드네의 목소리인지. 심지어 계속 아드리아네, 아리아드네 뭐 이름도 헷갈리고 이랬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몰랐어요? 아리아드네요? 네. 아리아드네라는 게 뭔지 꼭 알아야 됩니까? 아니 그건 좀 약간 상식의 영역 아닌가요? 혼비님도 원래 아리아드는 알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좀 지식이 풍부하신 아니 편인가요?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뭐 유달리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리아드네 실은 좀 많이 들었어. 아리아드네의 실. 네. 원래 목소리가 아니고 실. 원래 온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온 국민까지는 아리아드네의 아니고. 실은? 아니 온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알아야 되는 좀 알고 있는 겁니까? 책 좀 읽는 사람들이라면 그쵸? 대체로 알지 않을까요? 그럼 혹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그 얘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어갖고 침대 자르고 그런 거랑 비슷한 그거랑 거죠.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게 유명한 자주 얘기라고? 레퍼런스가 나오는. 그럼요. 그래요. 음. 미안합니다. 몰라서. 아니, 미안할 필요는 없어. 그 아리아드네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아리아드네의 실이라는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신화적인 인물인데 뭐 이렇게 설이 많아요? 뭐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 뭐 이게 누구의 그죠. 왜 무슨 낙소스 섬인지를 떠났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다는데 그죠. 뭐 실존 인물도 아닌데 신화가 여러 버전이 있나 봅니다. 그럴 수도. 근데 아리아드네가 크레타 섬 공주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크레타 섬의 공주이고 네. 그리고 그 테세우스인가? 그 탈출하는데 도와주려고 실을 줘서 이렇게 실을 풀어가지고 미궁에서 탈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 크레타라고 하는 청동기 시대래요. 크레타는 실제로 청동기 시대에 실제했던 그 에게해 강국 중에 하나였으니까. 지금도 크레타 섬이라고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거기에 나라가 있었고, 네. 근데 그 크레타에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어요. 맞다. 근데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 괴물이 골칫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고도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장인에게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장인님 장인 건축가 장모님 건축가. 장인어른 할 때 그 장인 말고 건축가 난 고도의
고도의 영향력을 가진 게 장인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서 아니 그 이제 장인한테 한 땀 한 땀 만들게 했어요. 미노타우로스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미궁을 만들어 달라라고 왕이 요구를 했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 미궁 이름이 라비린토스인 거죠? 맞아요. 예. 라비린스라는 게 이제 미궁이라는 미로라는 뜻이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서 쉽게 외우겠던데, 네, 아리아드네는 자꾸 못 외우겠네요. 근데 이제 그 미노타우로스가 그 미궁 안에서 얌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주변 나라에 조공을 바치라고 그래서 그 미노타우로스한테 그 미궁으로 넣어줘서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놈 골칫거리가 있는데 걔를 가두어 놓은 게 미궁이에요? 네.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되지 왜 굳이 미궁에 가둬? 왜냐 감옥에 탈출할까 가두면 봐. 탈출하니까. 너무나 그 약간 흉폭한 능력치가 흉폭한 높아서 괴물이니까. 미로에 가두면 탈출을 못해? 네.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한 거죠. 절대 이것도 빠져나오지 특수 설정. 못하도록. 특수 설정. 억지스러운 설정 아니야? 네. 그래서 지하 5층 쇼핑몰이랑 거의 비슷한 그 거 아니야? 수준이죠. 근데 이제 네. 그 테세우스는 그리스의 아테네 왕자인데 네. 이 주변에 있는 강국인 그 크레타 섬에서 자꾸 자기 나라 사람들을 조공으로 바치라 그래서 괴물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주니까 아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 괴물을 죽여야겠구나. 퇴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들어가서 그 괴물을 죽이는 것까지는 해도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아, 너도 못 나온다.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때 그 크레타 섬의 흉폭한 왕의 딸이 테세우스한테 반한 거야. 아리아드네가. 아리아드네가. 네. 흉폭한 왕이에요? 또 그 뭐 이제 아버지는? 크레타 아버지 그래서 그 반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반했으니까 나를 꼭 이 나라에서 탈출시켜 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랑의- 사람이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 사랑의 여신 이름이군요. 공주 이름. 공주 이름 사랑의 도피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내가 이 미궁에서 빠져나오게끔 팁을 주겠다. 그 팁이 실. 아리아드네가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가 밖에서 들고 있을 테니까 안에 가서 괴물을 처치하신 다음에 그 실을 따라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게 네. 아리아드네의 실이에요. 네. 예. 완전 똑같죠. 헨젤과 그레텔의 빵 조각이랑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네. 거죠. 그 실 끊어지면 어떡하냐? 괴물하고 싸우다가. 아니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 아리아드네라고 이 드론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이게 재난 구조 전문 드론이니까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리아드네의 실이 되어서 구출을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아리아드네의 실이라고 들어온 상품명을 붙일 수는 없으니까 아리아드네까지만 한 거고 네. 아리아드네의 실 대신에 이제 목소리라는 목소리는 그럼 저거네 그 주인공 여기 지금 구출하는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겠네요. 아니죠. 원래는 아니에요. 구조자의 목소리, 구조자가 내는 신호, 구조자가 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드론이 듣고 지금 구조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해서 아니, 근데 아리아드네 목소리인데 지금 삼중 장애인 사람이 밑에 내려가 있다 보니 그 사람 그게 목소리를 못 내니까. 그게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 근데 거죠. 아리아드네는 바깥에서 실 잡고 있는 사람이고 네네. 그 무슨 그 잘생긴 남자를 테세우스. 테세우스를 그치. 구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주체가 다른데 무슨 근데 이 말씀이신지 아리아드네 알겠는데. 목소리는 이 소설의 소설에서는-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오케이.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드론이 생존자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반응할 수 맞아요.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그 약간 더 이렇게 하나만 덧붙이면은 이 나쁜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배신해요. 그 얘기가 그 실- 잘왜안 한다 했어. 실 잡고 나온 다음에 실 잡고 나온 다음에 네.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몰래 도망가. 근데 봐봐 아리아드네 그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한테 반한 게 아니었잖아 원래. 네. 아리아드네가 반했대며. 네. 그렇죠. 그걸 반했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실을 네. 주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 네. 잘 성공한 다음에 날 데리고 가져라고 이제 했죠. 얘기를 했는데 네.
테세우스는 약속을 했어 안 했어? 그게 중요하지. 약속을 했죠. 했지. 당연히. 같이 데리고 가기로. 데리고 네. 가겠다. 아, 그래 그럼 나쁜 놈이네.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읽으면서 아니 그 아리아드네가 엄청난 그 미모의 공주님으로 나오거든요. 테세우스는 왜 버리고 갔을까? 아 그림책으로 봤습니까? 아니 그림책이 아니라 설정이 그렇게 나와요. 아니 그래서 아니 크레타 왕국의 미모의 공주님이고 자기를 왜 버리고 갔을까? 아니 자기를 궁금했다. 그리고 막 그 어쨌든 도와주고 구해줬는데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테세우스가 그냥 떠났는지 혹시 이해합니까?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 이해가 되는지 물어보면은 약간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건 안 물어보겠네요. 저 아리아드네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실이 뭔지 이런 거를 아셨던 분 모르셨던 분 네, 알았다 몰랐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나만 무식한 건지. 아니 근데 지금 이 책보다 아리아드네 얘기가 훨씬 재밌네요. 지금 이 책 너무 빨려들듯이 들었어. 네. 아니 그리고 기왕에 이 얘기도 하자. 네. 그 JYP는 테세우스의 배. 테세우스의 배. 네. 네, 들어는 봤어요. 그것도 저기저기서 자주 나오는 거잖아요. 네. 테세우스가 나쁜 애. 약속. 그러니까 저 아리아드네 버리고 혼자서 배 네. 타고 돌아가는 겁니까? 네, 네. 아니요. 테세우스의 배는 뭐예요? 테세우스의 배는 테세우스의 배 역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간에 테세우스가 그 항해를 해가지고 막 크레타 섬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원래 섬이 많아서 배를 많이 타야 돼.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던지는 이제 그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다음에 아테네로 테세우스가 이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하는데 아테네 사람들한테는 테세우스가 엄청난 영웅인 거야. 그리고 그 영웅의 상징과 같은 게 이제 그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계속해서 보존을 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보존을 하는데 문제는 그 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 배니까 나무가 썩잖아요. 그러면 그 썩은 나무를 계속해서 새 나무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테세우스의 배에 모든 나무가 새 나무로 다 바꿔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모든 나무 조각들이 다 새로운 나무 조각으로 바뀐 그 테세우스의 배는 원래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있느냐? 맞아. 우리 이거 셋이 같이 읽은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키 네. 세븐. 미키 세븐에 나오지. 미키 네네네. 세븐에도. 이게 다 듣고 그거 이러고는 다 그다음에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때 나오는 그게 테세우스의 배군요. 네, 그래서 이 테세우스의 배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뭐 소설을 포함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아무튼 네 아리아드네를 몰라서 네 죄송합니다. 이 책은 이제 워낙 얇아가지고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텐데 그 초반에 이제 주인공의 캐릭터를 부여하는 스토리 중에 형이 바닷가에서 네. 물놀이 하다가 죽었다. 그게 나오고 그리고 형이 이제 입버릇처럼 하던 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거기까지다. 요게 이제 책에 그 띠지에도 적혀 있는 말인데 요 말을 이 작가가 쓰는 방식도 뭐 약간은 흥미로운 네, 뒤에서 점수를 뒤에서 약간 줄 이제 법한 꼬이는 꼬죠. 네. 그런 부분도 뭐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재밌어요. 저도 그거 재밌었는데 그거는 오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아니, 작가를 근데 기특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건 재밌었는데 앞에서 너무 불가능 얘기만 들으면 계속 버튼이 눌리잖아요, 주인공이. 너무 버튼 눌리지 않아요? 그냥 불가능이란 단어 하나만 들으면 계속 버튼이 눌리는 설정인데. 그렇죠. 그 단어만 들으면 자꾸 형의 목소리가 들리고. 네. 그리고 또 괜히 긁는 또 그치. 약간 저는 상당히 뭔가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이 그 고등학교 때 여자 동창을 왜 등장시킨 거지?
나고. 근데 중요한 고등학-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아, 연결고리는 있지만은 저는 그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못되게 말하다가 말아. 그죠? 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이제 여동생이 장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여동생이 다 얘기하지 마. 아니 그녀의 여동생이 조난을 당해서 그 여동생을 이제 구하는 설정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도대체 왜? 뭐 이러면서 읽었죠. 근데 또 좋은 물음을 하나 던져준 것 같아요. 정말 도지사의 조카이고 되게 유명한 이런 장애인과 유명하지 않은 유명세 같은 게 없고 뒤에 그런 백이 없는 장애인 두 사람이 동시에 조난을 당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잘 건드려줬다. 그게 잘 건드려진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리아드네 목소리를 포함해서 네. 저는 뭐 방주도 그렇고 이노우에 막이 뭐 방주를 쓴 누구죠? 유키하루. 그런 분들이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그 진짜 그 특수 설정 미스터리의 설정을 만들고 그 설정을 해결하는 데만 그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그냥 모든 사람들이나 등장인물도 다 약간 부속품인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차력쇼 같죠. 예. 거의 뭐 트릭 차력쇼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 계열이 진짜 안 맞죠. 예, 이 계열이 네네. 왜 내가 이걸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저는 그래서 계속 두 분한테 저는 그 청취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리아드네 목소리 읽자고 했을 때 저는 막 제발 좀 스토리 있는 걸 좀 추천해 달라고요. 막 이런. 제가 저 요새 또 남몰래 YG 몰래 또 두꺼운 책들을 이제 여러 개 읽은 것도 있고 읽고 네. 있는 것도 있는데 진짜 나도 내 마음은 야 이거 읽어봐 이거 짱이야 이거 좀 진짜 해주세요. 그렇게. 그럴 책이 없어. 없어요? 이것저것 읽는데 그러니까 다 그 중에 별로야. 이게 베스트였던 거잖아. 아니 아리아드네 그렇진 않아. 목소리. 이거는 그냥 이제 드론으로 아니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네. 그냥 작은 사소한 이 미덕은 뭐냐면 드론을 가지고 맞아요. 드론을 주인공으로 어쨌든 얇지만 장편 소설을 하나 썼다는 것 자체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주인공인 소설? 없어요. 전 세계에? 막내인 그때 최초잖아. 차노게이의 막내인이 이제 드론이 이렇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트릭으로 나와요. 그 뭔가를 해결하는 걸로. 내가 막내인을 안 안 봤죠? 보셨죠? 네.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드론이 메인으로 거의 이거 얇기도 그렇고 읽을 때 처음부터까지 드론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드론이에요. 이거 진짜 드론이 아무튼 주인공이야. 드론. 네.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드론의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드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없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냥 드론이라고 하는 색다른 소재와 장애인이 재난 당했을 때 그 드론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설정이 혹하신 분들이라면 진짜 맘먹으면 한 2시간이면 읽을 수 맞아요, 있거든요. 진짜. 2시간? 네. 2시간 좀 넘게 읽을 수 2-3 시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실 만한데 근데 뭐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둘 중에 뭐 방주랑 아리아드네 목소리 중에 하나만 꼭 골라야 돼. 그럼 뭐예요? 뭘로? 방주랑 좋은 아리아드네 걸로? 목소리. 그나마 좋은 어, 걸로? 근데 저는 재미만 놓고 보면 오히려 방주가 더 재밌었어요. 네네네. 재미만 놓고 보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재미만 놓고 보면 그런데 왜냐하면 왠 줄 알아요? 방주는 계속 죽잖아 그래도 사람이. 음, 근데 그렇지, 여기는 그렇지. 아무도 죽지도 않고. 근데 재미만 놓고 보면 차라리 방주가 나은데 네. 그래서 저는 그 특수 설정 소설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방주가 훨씬. 아리아드네 목소리보다 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리아드네 목소리는 그 방주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의 반전인데 완전 반대 노선이죠. 완전 정반대의 노선이죠. 따뜻함이 있죠. 그렇네요. 완전 네. 정반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따뜻함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아리아드네 목소리에 좀 더 점수를 그래요. 방주보단 낫다. 저도 이거예요. 아리아드네 YG 한테네. 목소리 한 표. 네. 아리아드네 목소리는 진짜 방주는 마지막 반전을 보면 진짜 세상에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 뭐 이런 계열인데 그죠. 아리아드네 목소리의 마지막 반전은 네, 훈훈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결말에 제 모든 열정을 바쳤습니다라고 쓴 게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이. 이런 작품은 네. 그냥 드론 그리고
장의 마지막 반전 이 정도가 제일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죠. 스토리를 짜겠죠. 네네. 예. 이거를 뭐 쭉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반전 한번 줄까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네. 반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말부터 생각했을 그죠. 거고. 결말부터 정해놓은 다음에 네. 작품을 만든 거죠.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결말도 다른 일본 소설에서 종종 보이는 트릭이긴 해요. 근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녹여서 휴머니즘까지 이렇게 연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이노우에 마기가 좀 약간 스토리텔러로서의 훈련을 좀 더 해서 약간 특수 설정이 좀 들어가지만 약간 스토리도 좀 있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좀 써줬으면 더 좋겠다. 지금 신간이 나와서 지금 일본에서 화제인데 SF를 또 썼어요. SF물을. 싫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기본소득이에요. 제목이 기본소득. 그래서 이름은 기본소득이고 SF예요. 장르는 SF예요. 근데 맨날 그 목 잘린 시체 이야기 쓰고 막 이러던 아저씨가 쓴 소설이고 맨날 목 잘린 시체 뭐죠? 응? 집단 지난 네네 신흥 전작이 종교 맞아요. 네, 그런 거를 목 없는 지금 약간 시체 다른 발견 맞아요. 다른 색깔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 그 가능성은 이미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 그리고 네. 이제 그 후속으로 하나가 더 나와 있거든요. 네. 무슨 성배의 술잔인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는데 그것도 성녀의 독배 맞아요. 성녀의 독배인데 이게 같은 건데 같은 탐정이 나와서 시리즈 부리긴 해요.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라는 책이 있고 네. 성녀의 독배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라는 이분인데 책이 또 있군요. 그것도 8명이서 한 술잔을 가지고 술잔을 돌려가면서 술을 마셨는데 징검다리로 죽는 거예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고 그 다음은 죽고 한 명은 살고.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논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 이노우의 마기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신종 어휘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적 증명 논리.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논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딱 설정만 놓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징검다리로 똑같은 술잔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랜덤하게 마셨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징검다리로 죽지? 이런 거 하던 분인데 그 징검다리로 죽는 그 설정의 소설을 봤어요? 그 읽었죠.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엘리펀트 헤드도 그냥 우리는 다 읽었으니까 도로에서 내부 폭발로 죽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 논리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 책 속에서는 말이 되게 네. 정리를 해놓긴 했죠. 근데 이노우의 마기도 똑같은 그런 계열이에요. 그래서 설정을 놓고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에 이제 도전하는 유의 이제 작가인데. 근데 솔직히 그 이노우의 마기나 네. 그 시라이 도모유키, 시라이 도모유키 시라이. 지금 저거 하려고. 그 양반들 두 사람의 책은 사실은 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유키 하루코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서 그분들 책을 안 읽으시면 되는 것 같고. 유키 하루가 그 방주. 근데 이 세 분은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추천하자면 이제 최근에 리커버해서 다시 이미 나왔는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부러진 용골이라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요? 다시 나왔어요. 저기 그거잖아요. 우리 흥내성과 흥내성 했던 네네. 그 요네자와 호노부. 그게 또 특수 설정인데 요네자와 호노부는 특수 설정도 얼마나 잘 쓰는가를 이제 또 부러진 용고를 보면서 근데 요네자와 호노부랑은 알아서. 이 작가들이랑 약간 결이 맞아요. 다른 것 결이 같아요. 다르죠. 요네자와 호노부는 왜냐면 기본적인 캐릭터나 소설 맞아요. 그리고 요네자와 호노부는 흥내성 같은 것도 제가 좋아했던 게 네. 약간 좀 그 역사물이어서 배우고 약간 좀 흥미로운 소재도 있었지만은 개별의 밀실 미스터리가 다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학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쓰는 건 맞아요. 요네자와 호노부 저는 그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네. 지금 얘기한 우리 그 3대 특수 작가들보다는 한 수 위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 부러진 용골은 심지어 12세기 말 잉글랜드가 배경이네요. 네. 근데 너무 또 그렇게 인위적인 느낌 안 들게 또 너무 잘 쓰셨어요. 특수 설정을. 여기 마법도 나오고 미스테리도 나오고. 맞아요. 이것도 근데 안 보고 싶네요. 네. JYP님이랑 YG 취향은 아니에요. 절대. YG는 그래도
요네자와 호노부는 꽤 좋아하는 근데 편 아닙니까? 저 좋아하는데 저는 미스터리 별로. 밀실 미스터리 별로. 우리 다음에 레오파드 해요. 밀실 미스터리 별로. 레오파드 해요, 레오파드. YG님을 좀 해갈시켜 줬으면 좋겠어. 레오파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입속에 사과 나오는 게 레오파드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저 아예 안 저도 봐서. 한참 전에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요네스베의 그 많은 책 중에서 탑 3를 뽑아라. 하면은- 쓰리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딴 건 뭐 애매한데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이제 좀 레오파드예요? 애매한데 네. 탑 3를 골라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는 레오파드. 레오파드. 진짜?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게 한 800쪽 되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레오파드죠. 네. 그리고 그 요네스베를 스타덤에 올린 스노우맨. 스노우맨도 탑 3에 넣어줄만 하죠.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맥베스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해리홀레 시리즈가 다 또 연결이 되잖아요. 해리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약간 남아가지고 고민이었는데 그 해리 보슈 이름이 왜 해리인지 풀네임 그 히에로니무스 예. 그 화가 이름이잖아요. 네. 이번 여행에서 그 아마 프라도 미술관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 자, 작품을 자, 본 저기 청취자님들 이혜리는 또 전혀 또 다른 해리입니다. 요 네스베 해리 홀레 시리즈가 있고 네. 해리 보슈 시리즈가 있는데 네, 해리 보슈는 마이클 코넬리 예, 마이클 코넬리 해리 인물인데요. 보슈 시리즈 해리의 이제 플레임이 네. 히에로니무스 보슈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죠? 그렇죠. 저, 아마 예. 네네네. 근데 그 마이클 코넬리에 나오는 소설에 나오는 그 해리 그리고 그 화가의 작품에 대한 설명도 몇 번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그 작품 오리지널을 프라도 미술관에서 보면서 YG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 그림이구나. 야, 이게 이렇게 세 폭짜리 연작이었구나. 어때요? 실제로 보면 저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저 그림에 대해서도 뭐 딱히 제가 어떻다라고 설명할 능력이 없긴 그게 한데. 약간 그거잖아요. 세속적인 쾌락의 동상?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작. 이 현실, 타락한 현실과 이제 에덴 동산 같은 네네네네. 이 훌륭한 옛날 좋은 세상 그리고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갈 지옥 이렇게 이제 세 개인데 가운데 현실은 큰 그림이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나 돼요? 한 100호는 확실히 넘고요. 꽤 커요. 거기 저 미술관에 가면 보는 제법 큰 그림 한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그림이 딱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좋은 거와 나쁜 거가 이렇게 길쭉한 세로 그림으로 양쪽에 붙어 있어서 세 폭이 세트인데 그게 프라도 미술관에 프라도 있죠. 미술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마이클 코넬리의 소설 속에 툭하면 나오는 이 화가나 그림에 대한 묘사 아주 자주 나오진 않지만 몇 번 보면서 찾아볼 생각은 못했는데 궁금했던 그 그림이 여기에 있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 사진 찍어왔으니까 방송 끝나고 저 YG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그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제일 유명한 그림 다시 맨날 난 이렇게 이름을 요새 기억을 못하겠어요. 히에로니무스 보슈. 히에로니무스 보슈. 네,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뭐 히에로니무스 보슈, 뭐 프라도 이렇게 검색하면은 금방 나오는데요. 제목은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이군요. 그 재단화라는 말이 아까 안 떠올라가지고 보통 재단화가 이렇게 가운데는 좀 네모나고 양쪽에 슬림한 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접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도 재단화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왼쪽은 천국, 왼쪽은 중간은 천국. 인간, 오른쪽은 지옥. 네. 네. 오른쪽은 지옥, 중앙 가운데는 이제 현세의 쾌락.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현세의 쾌락 중에 그 알중이 있어요. 이제 술에 빠진 사람. 그게 그 해리 보슈 형사의 캐릭터를 묘사하는데 쓰이는 그런 거였죠. 네. 우리가 YG랑 JYP랑 사랑하는 마이클 코넬리의
관련된 그림 보는 재미도 있었다. 네. 근데 보면 그 두 해리 다 좀 불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두 해리가 다 불행한데 사실 근데 그 노르웨이 해리가 더 불행하지. 그렇죠. 네. 원래 노르웨이는 좀 분위기가 네 겨울 어둡고 칙칙. 요네스베가 약간 더 어두운 스타일로 쓰니까요. 마이클 코넬리보다는. 어쨌든 아리아드네의 목소리 더 얘기하면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설을 다루게 된 거는 이제 혼비님이 이누의 마기를 읽었다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이 작가도 한번 소개하는 걸 겸해서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만 소개합시다. 알았어요. 네,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다 한 것 3명 같잖아. 다 나왔고 3명 네, 다 이제 충분했고 네, 다음에 언젠가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찾고 있거든요. YG를 깜짝 놀래킬 만한 YG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한번 소개해가지고 그걸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걸상에서 특수 설정 미스터리 이제 더 이상 3인방을 소개한 다 소개했잖아 실제로. 시리즈에서 시리즈. 없죠. 아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또 왜냐면 요새 흐름인데 그 흐름에서 유달리 돋보이는 3명이긴 한데 특수 사실 설정 미스터리로 잘 나가는 3명이 그 사람인 건 맞아요? 요새 잘 나가고 있고 근데 이것까지는 추천하고 싶어요. 시라이 도모유키가 이제 되게 자기가 생각하는 일본 미스테리 탑 3를 뽑은 거에 이제 2개가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 아까 그 가능성은 이미 떠올렸다였고 또 하나가 미스터리 아레나라고 있거든요. 근데 미스터리 아레나가 제가 장강명 작가님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장강명 작가님이 그걸 읽고 너무 재밌었다. 정말 끝내준다 했던 책인데 그것도 약간 특수 설정인데 그건 추천하고 물러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특수 설정 얘기 안 하는데 미스터리 아레나는 우리 장 작가님도 뭐 아니, 어쩔 진짜 때 열광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약간 정상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김세성 대표님이랑 두 분이 그러니까 그 두 분도 갑자기 취향이 왜 장강명을 디스하고 그래? 그 두 왜? 분도 취향이 저 미스터리 아레나 저 한번 읽어보고 네. 막 진짜 미스터리 아레나는 누구 거라고요? 그건 이 3명 아니고 또 약간 딴 윗세대 사람이야? 사람인데 어쨌든 그 특수 설정인데 제가 이제 김세섬 대표님한테 먼저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서 김세선 대표님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리 아레나를 읽어보고 YG 그 다음에 아니 뭐 굳이 안 읽으셔도 돼요. 읽어보고 뭐라 그래요? 읽어본 다음에 이것도 진짜 영 아니면 혼비님에다가 더해가지고 장강명, 김세성, 장강명 작가님, 그 사람들하고 다 연을 끊어. 아니 연을 끊는 건 아닌데 연을 끊는 건 아닌데 이분들도 범상치는 않구나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미스터리 아레나 보고 재미 하나도 없으면 김원비를 손절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의. 범상치 않다라고 네.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리 아레나라는 것까지는 나는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쌓여있는 읽을 책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요. 이제 속도 조절 좀 하고요. 네.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밀린 드라마도 너무 많고. 네, 그 JYP의 그 깜짝 놀랄만한 그 추천책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니 찾고 있어.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하나 발견하고 싶은데 계속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되는 작가 이런 사람들 거를 이렇게 여러 개를 봤는데 지금 승률이 지금 다 실패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엄청 엉망진창인 거 아시죠? 우리 팀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야구 팀도 계속 승률이 엉망진창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